오늘 할 얘기는 첫 시작이 중요하다. 나 그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퇴계가 경이라는 글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퇴계가 경. 공경한다라고 할 때 이거 이렇게 잡고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 공경한다라고 하는 글자를 좋아했는데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이게 공경해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대해야 된대. 근데 저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살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애가 이렇게 태어나면 진짜 부모가 그 이상 극진히 할 수가 없잖아. 자식 때문에 부모를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내 애를 우리 어머니가 잘못 봤는데 뭐 문제가 생기면 엄마를 뭐라고 하지? 그냥 그 정도로 자식을 끔찍히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보다 자식이 훨씬 더 끔찍히 여기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이놈이 좀 머리가 크고 어쩌고저쩌고 말 안 듣고 하면 이제 자식이 왼수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자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 그러니까는 내 자식인데 뭐 100%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는 아니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지혜비 닮아서라고 부인은 얘기하고 남편은 외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나왔나? 만들어 왔나? 이게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한 사람은 외탁이고 한 사람은 지혜비 닮아서면 그거는 섞였는데 이게 내 자식인가 잘 봐야 돼. 근데 아마 우리가 클 때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듣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처음 시작하고 그만큼 바뀌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진실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줄어드는 거지. 공경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근데 이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거잖아. 익숙해지면서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조심조심 하다가 나중에는 다 이제 흉어물없게 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렇게 넘어서면 이제 깨지지. 넘어서면 깨지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할 때의 마음, 그러니까는 직장을 다닐 때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똑같아요. 첫 학기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좀 지나면 개판되는 거고. 직장도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 만날 때도. 그래서 이 첫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마음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고 상대를 공경으로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퇴계는 경이라고 하고 율곡은 성이라고 하거든요. 성실하다 할 때. 이 성은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성자가 뭔 뜻인지 성실이 뭔 뜻인지. 그런데 저거를 원래 그냥 쓸 때는 진실하다라고 써요. 이게 의미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하면 머리가 딱 안 들어오거든요. 성실이 우리 단어가 아니어서 그래. 정확하게는 이게 우리 말 자체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그래. 그래서 성실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머리에 딱 들어오지 않아. 근데 진실하다 이러면 머릿속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공경한다. 이건 진실하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진실하게 사는 게 연세가 드시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이 먹으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내가 옛날에 그 무당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무당은 젊은 무당을 찾아가야 된다.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무당이 영만 무당이고 무당이 50이 넘어가면 신기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건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 그냥 들어두세요. 신도 떠나. 60 정도 되면 신도 끝나. 이 관계도 끝나. 그럼 뭐가 되냐면 눈치만 남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신내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지가 들리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제 나중이 되면 노하우가 쌓인 게 있어서 이게 들리는 건 없고 그냥 이제 때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논문 쓰고 이러면 참 그걸 다 찾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심사하는 놈도 어떻게 할지를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싹 피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들어가. 그러면 노동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아마 하다가 이제 좀 안 좋게 걸리면 아이파크 같이 될 거야. 이제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지. 안 무너졌으면 끝이지 뭐. 아이파크가 한두 번 건설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되는 게 뭔가 이렇게 아다리가 맞은 거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겹쳐서 딱 맞은 거지. 예. 참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일을 해나갈 수는 있는데 그게 진실되지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뿌듯함이 적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머리를 굴리지 말고 진실해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로에 있어요. 기로에. 사실은 사람들이 저한테 다 뭐라 그러냐면, 너가 서울이나 이런 데서 포교당을 하면, 지금 포교당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너가 거의 마지막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면 어때? 아니,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해서 불교를 좀 크게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저도 맨 처음에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포교당을 만들면, 그리고 거기에 진력하면 언간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간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간한 정도 규모까지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거기에 시간이 다 뺏기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다 없어져. 그러니까 왜 제가 신도가 맨날 없냐면, 신도한테 큰 관심을 안 가지니까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야. 그러니까 전화를 하거나 뭐 안부를 하거나 뭐 계속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 여기서 진짜 10년 댕긴 사람도 저랑 전화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안 느는 거요, 사람이. 사람은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느냐, 뭐 정확하냐, 이거 필요 없고, 나한테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성 없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 게, 첫째는 눈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 못 보는 거 한 가지가 있고, 둘은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뭘 생각해요. 걸어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생각이 계속 있어. 그래서 들어도 이게 큰 거 아니면 잘 안 들려요. 잘 안 보이고 안 들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뭘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주식하는 사람 주식 떨어져 봐라. 씨. 그래갖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보인다. 아니, 그런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지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1년에 책을 몇 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봐. 그거 구상 잡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절이 잘 안 돼. 근데 나는 그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해요. 뭐 거기 이게 크게 뭐 이렇게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별로 없고. 근데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네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포교당을 만들면 그게 불교를 발전하는 데도 좋고, 도심 포교가 지금 약한데 지금 들어갈 사람이 없다, 너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 쪽인 거하고, 그 다음에 불교 공부하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틀을 좀 다 체계를 만들어 잡아야겠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냥 잘할 수 있는 걸로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교육적인 거를 뭐 만들어 보려고 이제 지금 뭐 많이 진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교육은 시작부터 적자예요. 교육은 절대 수익성이 안 나. 모든 교육 사업은 수익성이 안 나. 아주 이상하게 하지 않으면, 비리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나와.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원래대로 하면 그 종단 같은 데서 이렇게 좀 큰 기구에서 그런 거는 하면 좋은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에서는 수익이 안 나. 그러니까 다 지원하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거지 돈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차라리 하고, 그 다음에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유튜브로다가 다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불교대학 같은 게 다 무너지니까 다 무너질 거예요. 지금 다 무너질 거예요. 무너지면 접근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누구든지 관심 있는 사람은 접근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라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원력 싸움인데, 그러니까 그 기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포교당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스님들 중에 제법 많아요. 너가 하면 내가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들어와. 근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조금 더 윤택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진실한 거는 무엇이냐 라는 거, 성의 있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을 다 얽어서 만들어내야죠. 그 구조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가받는 대학까지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인가가 잘 안 돼. 그래서 미국의 인가를 받으려고. 미국의 법인을 설립해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미 어느 정도는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어저께도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보람되고 남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늘상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진정한 재산이에요. 저는 그 생각은 언제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편리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으면 남이 굽실거리면 좋지. 지금도 그 공무원을 무슨 뭘로 써가지고 이렇게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옆에서 누가 한 명이 케어해주면 좋지. 야, 나도 누가 좀 빤스 좀 개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안 개. 그냥, 야,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야, 누가 세탁기나 바꿔줬는데, 야, 그 건조기가 되니까 진짜 좋던데? 구김도 안 가고 빨래를 갤 필요가 없어. 갤 필요도 없고 그냥 꺼내가지고 그 건조대에다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그냥 입으면 돼. 그거 빤스 개달라고 하지 마. 건조기 써. 건조기 쓰면 되겠더라. 그전에는 이렇게 널어놓으면 약간 이렇게 황태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 뭔지 알죠? 근데, 야, 그거 되게 좋던데? 그래서, 이게,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돈이 좋구나. 이래서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몰라. 근데 사람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불편한 것도 익숙해지면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운전 못해서 되게 불편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편하진 않아. 이유는 뭐냐면, 그건 운전했다가 안 하는 사람이 불편한 거고, 우리 같이 처음부터 면허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은 여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마치 제가 그냥 통돌이 세탁기로 계속 쓸 때 불편한지 몰랐어. 단지 건조기 있는 걸 사니까 더 좋아진 거지, 그때 불편한 거 몰랐어. 그래서 바꿔준다고 그랬을 때도 내가 별 필요가 없는데, 나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그건데 뭐 세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손빨래를 하고 있는, 손빨래하면 불편하지. 손빨래하면 불편하지. 월정사에서 가끔 내가 손빨래를 하는데, 그 짜기가 힘들어. 빨래 하는 것도 귀찮은데 짜기가 힘들어.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 보면 뭐 빨래 비틀다가 이렇게 빨래 짜다가 손목이 나갔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럴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관계가 없는데 여자들은 이게 손목이 좀 약하니까 그럴 것 같아. 이제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돈도 좋고, 아니, 저는 편리한 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불편하게 살아야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절대, 나는 자연이다. 나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한다. 나 산에 사는 것도 싫고, 나는 산에 있는 절도 싫어해요. 내 성향이. 나는 흙 밟고 사는 걸 싫어한다니까. 나는 시멘트가 좋아.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뭐, 황토에 살고, 뭐, 이러면 사람이 웰빙으로 살면 뭐, 좋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 다 일찍 죽었다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다 황토에 살고 웰빙으로 살았어. 농약이 어딨어? 시멘트 독 먹고 농약 먹은 뒤부터 오래 살아. 인류가. 그렇게 된 거야. 세상이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기온 같은 게 변화가 없고, 이런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면 기온 같은 데 큰 변화가 없어요. 언제나 일정하고 그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에 더 좋은 거예요. 안 그러고 밖에 살면 황태같이 됩니다, 지금.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황태 됩니다. 그러면 훅 가는 거예요. 황태가 웰빙으로 황태가 되는 거예요. 저기 제가 강원도 사니까 이렇게 차 타고 어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면 진짜 황태 덕장이 이렇게 있거든. 막 눈 쌓여 있고 막 이래요. 그게 우리나라 명태는 아닌데 그 러시아 건가를 잡아다 거기서 말린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게 안에서 건조해도 되는데 안에서 건조하면 이게 또 맛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눈 쌓이고 얼었다 녹았다 이러면서 애가 이렇게 찐이 빠지고 뭐 이러면서 그게 된다네.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게 웰빙이에요. 웰빙으로 하면 황태된다. 황태된다. 근데 여러분은 황태가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규격적인 걸 원래 좋아해요. 저는 자연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인문적인 걸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도가나 이런 쪽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유교적 심성 구조가 상당히 있거든. 공자를 비판할 때 그 장자나 이런 데 뭐라고 나오냐면 자꾸 저 사람은 인위적으로 뭘 바꾸려고 한다라고 비판하니까 공자가 그럼 사람이 사람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동물이나 자연하고 살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이 다른 거야.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런 계열들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라고 사는 분도 계시고 나는 자연이다 이 텔레비 프로 보면 아주 거지 같은데 그게 남자들 한 40, 50 먹은 남자들의 어떻게 보면 로망이래잖아. 그래서 그게 시청률이 안 떨어진대잖아. 집도 귀찮고 뭐 정년퇴직하고 별로 할 일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서 나가서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데잖아. 근데 막상 용기는 없고 집에 있으면 마누라한테 잔소리 듣고 있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향도 있는 거고 인문적으로 어떻게 조직 안에서 지금 작년 올해가 강남의 벤처기업이 제일 많이 창업된다던데 그렇게 또 인문적인 것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성향이 있는 거지 뭐가 옳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향이 틀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문 같은 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고 합리성이 적으면 신앙성을 추구했겠지. 그럼 믿습니까? 뭐 이런 거 하면서 천도제나 지내고 있고 계속 이러고 있었겠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니까. 그러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겁니까?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천도제를 지내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는 거고 합리적인 이치를 따졌을 때 답이 나오는 게 행복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죽을 때 못 가지고 가는 건 내 게 아니야. 그거는 부처님 말씀이 나는 100% 맞다고 생각해. 네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만 진정한 네 거다. 그러니까 돈도 언젠가는 돈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돈은 좋은 거예요. 저는 자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해라가 아니고 충분히 그것은 향유할 수 있는 가치지만 이것에 매몰돼서는 안 되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언젠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80대 중반 넘어가니까 돈이 있어도 쓰질 않더라니까 사람들이. 밥 먹으러 나가서 사 먹고 싶은데 나가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대충 먹어. 보살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애들이 있으면 애들 때문에 나가서 쓰는데 어른들만 연세 드신 어른들만 살면 이게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나중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돈도 언젠가는 놓고 가고 자식도 놓고 가고
몰라. 동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으로는 건강을 그냥 일반적이에요. 일반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건강이 최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그 다음에 돈이고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게 차라리 낫다. 몸 안 상한 것만 교통사고가 나든 뭐 사고가 나도 네 몸 안 상했으면 차라리 다행이다. 그냥 돈으로 좀 메꾸고 좀 더 벌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가족이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이건 훨씬 더 큰 타격이고 자기가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너무 힘들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개도 결국은 언젠가는 다 놓고 갈 대상이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이거는 분명히 지금 놓고 있지. 건강은 놓고 있지. 이렇게 많이 놨지. 저도 많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자꾸 이렇게 핑계 대가지고 느려져. 귀찮은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귀찮은 거야. 빠르빠르 잘 못 움직여.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렇겠지. 예. 그리고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귀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 도대체 어떻게 사시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다 놓고 가고 언젠가는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자기의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은 뭐냐면 악업, 선업 그런 업이 아니고 행위. 그러니까 내가 익숙해졌던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은 뒤에 가지고 가는 건 둘째치고 꿈속에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는가를 언제나 살펴봐라. 꿈속에서 돈이 없어도 그거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꿈속에서 바뀌면 그거 잘 구분 못해요. 가족 얼굴 바뀌잖아요. 몰라요. 꿈속에서 내가 건강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잖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진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꿈속에도 못 가지고 가는 거 말고 내가 진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재산을 얼마나 잘 모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도 문화에서 제가 저는 인도나 중국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중국을 좋아하나? 친중인가 이러는데 전 중국 되게 깝니다. 중국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차라리 싫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에 붙는 게 낫지 중국은 저거는 약간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주변 나라를 한 번도 대등 관계로 이놈들은 인정을 해준 적이 없어. 다 꼬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지그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야. 중심 아니요. 그래서 누가 기가 막힌 말을 썼던데 저것들은 중국이 아니고 서국이다. 우리가 동해 서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중심으로 하면 서쪽에 있으니까 서국이다 이렇게 그런 말도 쓰던데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고 인도에 대한 뭐 환상이나 이런 거 없어요.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불교는 사실 그게 없어. 인도에 대한 뭐 문화가 높다거나 인도 그러니까는 뭐 사대주의가 없어. 유교는 중국 사대주의가 있고 불교는 인도 사대주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그래서 인도나 뭐 중국을 별로 대단하게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인도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먹고 정년퇴직하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명상하고 개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게 임석이 유행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행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숲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집에 재산들도 다 있고 은퇴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퇴하고 나서 자기 재산들을 챙기는 거야. 진짜 내 재산. 여기서 재산은 돈이 아니고 자기 정신적인 것이나 흔들리지 않는 자기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을 키우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다 그걸 거쳐온 거예요. 하지만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다 자식들도 어느 분도 자녀분들도 다 장성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제 내 힘이 필요가 없어. 내가 도와줄 것도 별로 없고 이미 얘네가 머리가 더 컸어. 어느 정도 크면 다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하는 건 뭐냐면 잔소리밖에 없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예요. 돈을 주러 와봐라. 비밀번호가 당연히 열어주겠지. 왜 비밀번호 바꾸겠어? 돈을 안 주고 잔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 왜냐면 부모가 죽을 때까지 구경연민은 아니에요.
십종대운에 봐도 국경연민은 끝까지 자식을 생각하고 놓지 못하는 그 국경연민 끝까지도 이렇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식이 어느 정도 크면 그를 인정을 해주고 내 거를 만드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어야,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확립이 돼야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더 존경심이나 이런 게 더 생겨. 그래서 이거는 엄마의 어떠한 부분이야, 아버지의 어떠한 부분이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떠한 세계가 있으면 그게 행복으로 가는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업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업은 행위라는 뜻이에요. 행위. 그래서 이 행위가 좋은 행위도 있고 나쁜 행위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행위를 선업이라고 하고 나쁜 행위를 악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이 누적되면 습기같이, 그러니까는 버릇같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 마치 한국말 배우듯이 우리가 제대로 한국말을 배워본 적이 없지만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한국말의 달인이 됐지.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의 달인이 됐지. 그래서 문법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대충 막 말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말을 배우듯이 자기가 해오던 이러한 걸음걸음마다 어떠한 에너지들이 있고 그게 누적되면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그게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더 진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공경하는 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가는 게 노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키워드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하고 답사하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인도의 사주기에 보면 임석이라고 그래서 숲속에서 그게 이제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행기라고 하는 건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사지. 그런 부분하고도 코드가 딱 맞아요. 그래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많이, 그리고 이게 답사도 그렇고 뭐 명상도 그렇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머리 아픈 공부 말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커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마시면 그 향이라든지 그런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니까. 그냥 대빨이나 마시는 거하고 약간 달라. 약간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소리 해서 재밌냐? 딴 사람한테 야, 이 커피가 뭐 콜롬비아 거고 뭐 어쩌고 이게 강배전이고 뭐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실 때도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시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아져 행복해진다니까요. 네. 그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머리 아픈 공부, 뭐 돈 버는 공부, 아이 무슨 사고만 안 치면 돼. 여러분 연세에서는 사고만 안 치면 돼. 그게 돈 버는 거요. 사고만 치지 마.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고 그게 첫마음이 계속 첫마음을 환기하면서 살면 그게 진실한 마음. 그게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늘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천도제는 내가 안 해도 딴 데서도 다 하는데 굳이 내가 또 천도제를 할 필요는 없잖아.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말리지도 않아. 이건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해. 제 성향상. 제사랑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내야 됩니다. 안 지내야 됩니다. 그게 아니야. 지내기 싫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서 당위성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 난 지내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당위성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니까 꼭 뭐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해야 돼요. 아니 난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종교는 기호라고 보기 때문에 기호라는 건 뭐냐면 기호식품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바카스를 먹는 사람도 있어. 그건 다 기호예요. 기호. 그러면 그게 더 우월하냐? 차를 마시는 사람이 커피 마시는 사람보다 우월하냐?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다른 거지. 다른 거지. 그리고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그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는. 정답이 있는 것도 있어. 그거는 틀린 게 되는 거야.
그걸 원칙을 어기면 틀리게 되는 거야. 하지만 정답이 없는 부분은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맞춰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다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거는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별로 심드렁하게 말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대상이 달라져서 그래요. 원하는 구조가 달라져서.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 첫마음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도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 첫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겠지.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할 때 첫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바깥 양반이랑 사이가 무너지지 않을 거고 자식에게 가졌던 첫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걸 유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 생각을 가끔 한 번씩 생각하면서 관계가 너무 틀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 그렇게 살면 피곤해서 못 살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조건들을 갖췄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 많은 게 좋아. 없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좋다. 있는 게 좋아. 근데 그러면 있는 사람은 있으면 좋지. 근데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없는 안에서 또 행복 구조를 만들어 내야지. 그럼 뭐 훔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지금 뭐 나이 먹어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연세 드시면 사업 안 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뭘로 벌었다더라. 그거 하지 마. 따라 하지 마. 따라 하지 마. 뭐 코로나가 터져서 집값이 뭐 서울에 올랐대요. 나도 한번 따라 하지 마. 네가 따라 할 정도면 끝났어. 너 할 정도면 끝났다. 할 거면 미리 하든가.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좀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죽은 뒤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진정 내 거는 얼마나 되느냐. 선종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마치 앵무새가 나무 아미탑을 연보를 하고 의미를 모른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 숟가락이나 국자는 평생 음식을 대하지만 음식 맛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대. 그건 너무 슬픈 거고 내 거.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본질적인 내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야 되고 첫마음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보다 행복한 일상과 행복한 노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안 죽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2030년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90세 그리고 2030년까지 여러분이 안 죽어.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다 9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계산 잘 두드려야 돼.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평균 90은 반평균 70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70을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40 맞는 놈도 있고 20 맞는 놈도 있거든. 100 맞는 놈도 있어요. 100 맞는 놈도. 그게 반평균 70이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평균이 90이라는 얘기는요. 100 넘는 분도 여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100을 넘습니다. 아니야. 징그럽다. 어떻게 살지가 아니야.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이미.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뭐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서운 얘기야. 계산을 조금만 잘못 세워가지고 하면 진짜 너무 힘든 상황에서 몇십 년을 보내야 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돈도 안배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 안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코드도 찾아놔야 돼. 네. 그래서 그 부분 잘못하시면 진짜 난리 납니다. 30에서 25%에 30% 정도는 100세 넘어갈 거예요. 평균 90이라는 뜻은. 평균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여성분들이 84세인가 그래요. 네, 평균이 84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평균을 까먹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87, 88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이하로는 잘 안 죽어. 그렇게 계산을 해야 돼. 나는 일찍 죽을 거야. 죽을 재주가 없어. 죽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정신 관리. 이게 정신 관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했을 때 만족도나 행복은 제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 그게 만약에 자식이 돼버리면 너무 피곤해져. 자식도 피곤하고 자기도 피곤해. 왜냐면 자식은 이게 점점 튀어나가려고 하거든. 머리가 커질수록 부모로부터 튀어나가려고 하거든. 근데 내가 그걸 잡아놓으려고 하면 서로 힘들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염두해 주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실 수 있도록 바람하지 않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